네, 안녕하세요. 김폴카 설명회 오셨죠? 잠시 후 이제 설명회 시작할 건데 교수님들 먼저 이번 시험 경향이랑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 이후에 제가 이제 학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교수님들께서 조금 말씀을 많이 하시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고 아니면 짧게 해주시면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주훈 교수님만 오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이제 오시는 더웠잖아요. 나중에 설레임 드릴 건데 안에서 드시면 안 되니까 나가실 때 한 개씩 드릴 테니까 나가실 때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헌법이랑 경찰학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감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분들은 별도로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시간 조금 오늘 오신 김에 교수님들께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부동의 1위 형사법의 기준 김중근 교수님 이제 오셔서 설명해 주실 건데 좀 엘리베이터가 좀 막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중근 교수님 오셨으니까 박수로 한번 교수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 오는데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고 학원 등록을 해가지고 박수를 왜 치노 그지? 하여튼 반갑고 여기 보니까 그 시험 합격해서 온 친구도 있고 시험을 아깝게 또 다시 공부를 하거나 이유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반은 이제 6개월 대비로 우리가 가는 반이죠. 6개월 대비인데 이번에 시험 문제 참 잘 냈고 다만 이제 특별형 형사법 같은 경우는 특별형법 부분에서 재료가 좀 많죠. 그래서 일반 형법의 일반 원리로 풀 수 있는 것은 특별형법의 몇 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특별형법의 구성 요건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잘못된 문제도 있긴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경찰청하고 뭐 지휘하고 이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아주 그 정갈하게 문서로 요청을 하고 그 답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특별형법이 문제가 있다는 의사는 그 전달을 했고 경찰청에 그 부분도 서로 의견을 교감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는 정갈하게 하겠다. 다만 지금 문제 툴이죠 유형 그거는 변함이 없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그 한마디로 그 변별력을 위해서 경찰청은 그렇게 가겠다는 답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되 재료만 조금 우리가 배운 형사법적인 내용 중에 특별형법 빼고 뭐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건 우리가 사실은 공부 대상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 그 4번 문제처럼
객관주의, 주관주의 대립해서 쭉쭉 가는 거 그런 형태가 승부를 가르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지금 우리 심화반으로 넘어가는 친구한테 제가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수업할 때 제가 9월달 수업 내용을 미리 공지를 했어요. 첫 번째 주에 유추해석, 두 번째는 죄수론, 세 번째는 형법의 학설 총정리. 그 세 개가 여러분들 형사법 중에 형법 부분에서 틀리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강론은 아까 특별형법만 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죄수론 두 번째 나왔죠. 죄수 판단 기준과 실제 적용. 좀 이번에는 조금 이제 특별하게 조금 더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인데 그래도 그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방향성 자체는 일단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맞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시각을 조금 더 똑같은 내용을 영역을 넓히서는 안 돼요. 영역은 픽스해두고 조금 더 깊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뭐 학원 비교하기 위해서는 좀 뭐 의미가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학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몇몇이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학원은 그 학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 재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각 파트에서 어느 정도 끝까지 가본 분들이 여러분들 지도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프로그램 따라서 잘 오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경찰학교 강의실 딱 한 개이에요. 사이즈가. 그래서 일부러 학원을 리모델링을 할 때도 경찰학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 반이 형성돼요. 그래서 요 분위기 그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오시면 전부 다 인원을 이렇게 다 알게 돼요. 알게 되고 서로 이제 경쟁도 하면서 서로 친하게 되고 또 우리 뭐 이런 이야기 여담입니다만 우리 10월 말에는 체육대회도 합니다. 우리 앞에 운동장 빌려서.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게 우리 학교처럼 지내고 서로 잘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소통을 잘 하면서 전부 다 같이 합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생님들 이야기 잘 들으시고 특히 선생님들 소개 끝나고 직원분들한테 좀 상세히 좀 설명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좀 이야기 잘 나누시고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는데 아깝게 떨어진 분들은 아직 점수가 이제 발표는 안 됐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결과 잘 기다리시고 다시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조금 각 과목당 이득을 보는 시험은 맞습니다. 저희 학원은.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워서 점수는 떨어졌지만 등수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한번 잘 지켜보고 다시 또 저희들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말 이걸로 하고 우리 다음 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사증거 파트 맡고 계신 임재화 교수님 나오셔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재화 변호사입니다. 뭐 지금 수업을 오늘도 4시까지 하고 와서 사실 정신 상태가 좀 온전치는 못한데 시험까지 오신 것은 내가 내년에 어떻게 무조건 합격해야지 하면서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잘 오신 것 같고 뭐 저는 전문적인 강사한 지는 얼마나 안 됐지만 1년 좀 됐지만 오늘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저로서는 상당히 문제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과연 순경 시험 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어렵게 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 좀 사실 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스쿨 시험과도 거의 뭐 변호사 시험과도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풀어봐도 어려웠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별력이 없는 시험은 또 아닌 것도 같아요. 결론을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딱 보고 딱 찍고 딱 보고 딱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험은 이미 이제 아니에요. 불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조금 이해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좀 익숙해지면 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변별력이 생기는 아주 좋은
그 제대로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 자체는 그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차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요렇게 나올지 또 달리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당연히 또 기본적인 또 이론 공부는 당연히 하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몸에 와닿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가 굉장히 좀 강점이 있겠죠. 당연히 예를 사례를 나오는 지문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도가 되도록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고 실제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느 만큼 끝까지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을 갖고는 있지만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듣는 분들도 뭐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해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기본반인데 행사정보를 하나밖에 안 틀렸다고 하니까 다른 공부는 그렇게 안 하고 뭐 기본만 듣고 기출 문제도 별로 안 풀고 이제 했는데 하나밖에 안 틀렸다니까 대단하다 싶습니다. 고맙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꼭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이면 다음에도 뭐 실수로 틀리지 않는다면 또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수사증거 파트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공부 방법 자체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시스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수험 경험을 비춰보면 뭐 다른 분들도 수험 경험도 많이 하셨지만 뭐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검사도 하고 판사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나 싶기도 하긴 한데, 어찌됐든 김중구 교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고 또 열심히 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맞춰서 6개월 정도 돌아가면 거의 합격하지 않을까 싶고, 혹여나 운이 나빠서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인강 이렇게 해서 집에서 뭐 아침 일어나서 듣고 밤에 자고 뭐 다음날 되면 공부 이거 안 됩니다. 공부, 그죠? 저도 뭐 해봤고,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집이 가난하거나 저도 마찬가지로 가난했지만 무조건 빨리 합격하는 게 장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 잡고 내년 2월에 뭐 아르바이트하고 대리운전하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이번만 승부를 건다 이렇게 승부를 하고 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자고 우면해서 다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 한 번은 그렇게 해야지 혹시 다음에 혼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그건 자유 문제고, 어느 학원을 가든 어떤 절차든 한 번은 이런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업 듣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안 돼요. 이제는 대충 와서 대충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독서실 갔다 자다가 카페 갔다가 놀다가 이런데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는 뭐 하던 대로 기본서 중심으로 또 판례 중심으로, 그리고 케이스는 따로 김중근 교수하고 저하고 낸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로스쿨 문제도 몇 번 풀어줬는데 그런 부분도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뭐 오시면 큰 어려움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찰학 김현조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조 박사라고 합니다. 이번 경찰학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 경악, 공포 뭐 이런 거죠. 일단 지문이 너무 길었다는 게 첫 번째 힘든 점이었고, 또 하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극복이 좀 안 돼 좀 힘들었을 텐데, 물론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12 규칙이라든지, 또 하나 뭐 생활안전, 경찰청에 있는 생활안전국장의 뭐 직무사항 같은 건 괜찮은데 서울시 경찰청에 있는 생활안전부장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것까지 구별하는 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조금 과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나머지는 지금 출제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저는 좀 문제가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 하나 됩니까? 절대 이제는 암기해서 될 수는 없고 기출 지문이 그대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례 문제 있죠. 사례 문제는 그 법령 조문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때입니까? 어떤 사례를 내더라도 이 사례가 그 법령 조문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이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사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사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판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판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판례 같은 것들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우리 개강일이 9월 12일인데 12일 전까지 여유가 좀 있어서 특강을 제가 마련했어요. 특강을 마련한 게 뭐냐면 행정법도 판례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테고 또 그러니까 그 외 다른 파트들도 뭔가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있는 판례만 수업을 좀 해서 그러니까 미리 보완을 조금 하자 싶어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특강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사람들 와서 그 판례를 자기 흔히 말하는 체득이죠. 그래서 몸에 익혀버리면 사례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또 판례 문장을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판례를 공부하더라도 결론만 딱딱 한두 줄만 돼 있는 결론만 딱딱 보다 보니까 이번에 판례 문제 긴 거는 8줄씩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교통형법과 관련된 판례 그리고 집시법 관련된 판례 국가배상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길은데 집 와서 다시 문제 한번 봤습니까? 문제를 다시 보면 다시 충격이 빠질 겁니다. 이걸 왜 틀렸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었을 뿐이지 내용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판례를 정확하게 좀 익혀서 그리고 판례는 전제 같은 것들 좀 빼버리면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출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원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기 때문에 문장이 점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길고 다음에는 짧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길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실력을 키웠으면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사례를 내가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앞으로 경찰학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판례 특강에 시간 되신 분들 왔습니까? 같이 참여를 해주면 다음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9월 12일 날 개강되는 커리에 심화 A반이 있고 심화 B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과정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우열의 개념은 아닙니다. A반이 상급반이고 그다음에 B반이 하급반이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공부했는 과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과정에 따라서 A반, B반을 선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공부 기간이 조금 길어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기출문제 보기만 봐도 답이 딱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눈에 익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A반으로 가면 돼요. A반으로 가서 단권화 책으로 한 5주 정도 컴팩트하게 요약을 하고 그다음 기출문제 중에서는 의미가 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만 선별해서 한 3주 정도를 해서 그게 한 커리가 됩니다. 그게 한 커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 커리는 보통 우리 심화 이론반 끝나면 기출문제 풀이 반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반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 커리는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일부는 진도벌 모의고사 또 일부는 전범위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 가지고 한 8주를 운영하고 마지막 단계는 60일 작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적어도 기출문제를 한 3회독 이상 했는 친구들 기출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먼저 보이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A반으로 가주면 되는 거고 심화 B반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소랍니다. 기본소에서 다시금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은 친구들을 심화 B반 오면 되는데 기본서 가지고 8주 그대로 이론 강의합니다. 이론 강의하고 그 다음 커리는 이건 기출문제로 갑니다. 기출문제로 가서 기출문제를 1번부터 끝번까지 있죠. 끝번까지 전부 다 같이 풀어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 정리했던 것들 다시 한번 다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면 60일 과정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반을 선택하실 분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했고 또는 기본적인 정리가 좀 덜 됐다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B반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영원히 그 다음 커리가 굳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커리가 A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하고 B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니까 A반 공부를 하면서 B반 기출문제를 필요한 부분 영상을 통해서 봐도 되고 또 B반의 기출문제 수업을 들으면서 A반의 모의고사를 적절히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두 과정을 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과정이 좋다 어떤 과정이 안 좋다가 절대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과정 있죠. 맞는 과정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조금 수정하고 보완하고 같이 익혀가면 내년 시험에는 경찰에게 제일 쉬웠어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될 테니까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7층 연구실에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 올라왔으니까 상담을 해주면 되고,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하는 친구들은 제 네이버 카페 채팅 기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 약속을 잡았으니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은 헌법 이우진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헌법은 이번 시험에 두 과목 형사법이나 경찰학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느낀 과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60일 작전이나 심화 때 복퇴를 하도 어렵게 문제를 내가지고 오히려 시험장 문제는 쉬웠다. 복퇴를 그렇게 어렵게 풀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눈이 안 다치고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습관을 조금 바꿔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더 기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조금 알아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기본서를 이제 좀 한번 볼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반 학생 중에 그냥 올인원 강의라든지 전체 다 듣고 수업을 이제 다 그 정도 들은 거죠. 1회독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당황하게 두 개밖에 안 틀리고 오고 그랬더라고. 오히려 60일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온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이 나니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판례가 그대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기출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약간 도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밌게 공부해야죠. 재밌게 좀 수업 시간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 또 자료도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겠죠, 그죠? 제가 좀 못해도 여러분이 잘하면 저를 커버해 주실 수 있는데, 어젠가요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지금 중경에 들어가 있는데 간부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은 100점 맞고 이랬던 학생인데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공부 양이 많아 보이지만 내용들을 알게 되면 어때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니까 그것들을 잘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믿고 따라와 주시고, 대신 열심히 공부하시되, 제가 이제 강사로서 느낀 건 똑같이 제가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점수가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공부 방법을 계속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선 저희 학원이 좋은 것 같아요. 강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상담을 하고 그때그때 얘기를 해서 조금 공부 방법을 맞춰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또 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맞춰드리고 좋은 자료 드릴 테니까 대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복퇴 같은 것도 어렵다고 집어던지지 말고 끝까지 잘 푸시면 다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겠죠.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쉽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100점 맞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게 나와도 최소한의 점수를 맞으면 되는 거고, 쉽게 나오면 다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난이도가 헬이라서 이 시험 못 하겠다, 그냥 가볍게,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저는 떨어졌지만 두 분 변호사분들은 합격했지만 난 떨어졌는데 또 1차 시험은 제가 더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3번 붙었던 사람인데 6번 떨어졌다는 얘기죠. 2차 시험을. 근데 제가 시험 일주일인가 앞두고 팔찌선다라는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사법시험이. 그때 그 전까지 제가 전국 모의고사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약간 야매로 오지선다 만만하니까 찍어서도 맞고 몰라도 맞추고 그랬는데, 야, 팔찌는 안 통하더라고. 그래갖고 형법을 내가 95점 밑으로 맞은 적이 없는데 그때 70 몇 점을 맞았어. 처음으로. 시험장에서 막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어요. 샤프로 막 여기 긁고 막 그랬는데 정신만 차렸으면 0점 몇 점 차로 떨어졌더라고요. 점수가 남들이 안 좋고 내가 안 좋으면 남들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열심히 해서 남들이 못 보면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보면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팔찌선다도 1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 다시 95점으로 돌아가더라고.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더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거지 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이번엔 버리는 문제가 많았죠, 여러분이. 별표가 15개 장난치나 이랬는데 그럴 때도 멘탈을 잘 잡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꾸준히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고 커리를 끝까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만 혼자서 열심히 풀면 된다는 법칙은 이제 깨졌잖아, 그지?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응용하고 연계하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 기본서를 잘 안 보고 기출만 보신 분들은 기본서를 좀 같이 보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익혀야 잘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항상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헌법 이은영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저는 네. 저 처음 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9월부터 헌법 강의 처음 시작을 하고요. 한 변호사로 11년 차 근무를 했고 지금 강의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지금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교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할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은 제가 그 시험 앞두고 2주 전에 판례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판례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판례를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강의방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번 기출 경향은 여러분들 이제 보신 것처럼 최신 판례 좀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21년, 22년 2월 판례, 최신 판례 결론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한 7개, 8개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제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은 이제 판례의 결론만 알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었죠. 근데 판례의 결론을 알았는데도 그게 답이 아닌 거죠. 그건 그냥 맞는 지문이고 틀린 지문은 판례의 개념들 뭐 예를 들면 제도적 보장이라든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풀 수 있었지만 결론만 알았던 사람들은 풀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문제 틀리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심지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조하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34조잖아요. 근데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문구로만 외우시는 분들은 거기서 뭔가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을 때 최소 보장 뭐 이렇게 그런 개념들이 나왔을 때 틀리실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례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해서는 안 되고 판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제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총론에서 배우시는 제도 결국 그 제도가 뒤에 가서 그 심사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본권 나중에 기본권 침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배우시는 거거든요. 앞에 우리 기본권 총론에서 왜 과잉금지 원칙, 기본권 주체 이 다 판례 결론 앞부분에서 날릴 거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심사할 때 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구성이 뭐가 되어 있냐 어떤 판례가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서 그게 잘 이해가 되면 뒤에서 그 각 기본권론의 판례들의 결론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앞부분이 어려운 분들은 뒷부분도 정확히 이해 못하고 뒷부분도 결론만 암기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결국 이제 하나의 판례가 사실 여러분들이 판례 전문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판례 하나 중요한 판례가 앞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3번, 4번씩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각각 별개의 판례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태아에 관한 판례가 앞에서도 나오고 생명권 뭐 뒤에 이렇게 다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앞부분에 쟁점이 나오면 이 부분은 뒤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제가 이제 교재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둘 건데 그래도 기출문제, 제가 이제 교재 만드는 교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판례를 중심에 두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근데 그 기출문제도 판례의 지문이 그대로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기출로 풀어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출 됐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제가 직접 풀어보고 이거는 이 판례에서 나오긴 했는데 말을 너무 좀 어렵게 바꿔서 아니면 조금 그 내용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어려운 기출 지문만 한두 개씩 여러분들이 판례 보시면서 그 기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주제라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헌인 판례, 합헌인 판례가 막 뒤섞여 있어요. 판례 특강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헌이 나면 법률은 개정이 돼요. 그러면 개정을 하면 또 그 개정을 한 법률에 대해서 또 위헌 심사가 들어와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위헌 심사가 들어오면 또 판례가 바뀔 수도 있고 합헌이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알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판례를 비슷하지만 유사한 판례들을 모아서 왜 판례가 예전에는 합헌이었다가 위헌으로 바뀌었는지, 왜 예전에는 위헌이었는데 이제는 합헌으로 바뀌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어떤 판례를 하나를 볼 때 앞에서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유사 판례를 제가 항상 밑에 꼭지를 달 거예요. 앞에 판례와 이 판례와 비교해서 볼 판례, 참고할 판례가 뭐가 있는지. 네, 네, 끝났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판례를 좀 묶어서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제 스스로가 헷갈려서 그래요. 예를 들면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 이렇게 결론을 외웠는데 뒤에 갔더니 이거 좀 다르네? 그래서 헷갈리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조건 찾아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메모를 다는 거죠. 그 메모를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 교재를 보시면 이 판례랑 유사한 판례가 뭐가 있지라는 것을 그 교재 내에서 판례를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헌정사 국적 같은 제도들은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압축적으로 나왔잖아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들이 판례 좀 전문을 보시고 그 결정 요지, 판시 사항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판례 특강 사실 하면서 놀랬던 게 판결을 찾아보시더라고요. 헌법재판소 통합검색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접 그 판례를 다 보시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아주 예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진짜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번에 10번 문제 여러분들 많이 맞으셨나요? 제가 그 영창 처분하면서 이제 저는 항상 판례를 볼 때 판례를 전체를 한 번에 봐요. 그렇게 해서 다수 의견에는 영장주의가 없었지만 보충 의견에 영장주의 적용되고 영장주의 위배다라고 보충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례 특강할 때 보충 의견까지 넣어서 판례 특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정답 시비가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보충 의견도 판례 의견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가 이제 거기서 정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가장 옳은 것은, 가장 틀린 것은, 그 가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된다라는 보충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 의견은 아니고 법정 의견은 아니지만 가장 옳은 것은 할 때는 그게 이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판례를 그렇게 보는 연습, 그리고 그렇게 좀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보실 수 없으니까 제가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례 소개할 때는 제가 쭉 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논점이 보충 의견으로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OT 영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랑 같이 본 판례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판례 사실은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이 잘 생각 안 나는 판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좀 외웠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제 통신의 자유에 관한 뭐 판례, 어떤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판례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암기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량이 나중에 압축적으로 줄 수 있죠. 자꾸 헷갈리고 자꾸 틀리는 것 아니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암기된 거는 빼고 헷갈리는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판례, 제가 이제 한 3년에서 4개년 정도 판례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 최신 판례를, 그 판례는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셔야겠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직 기출되지 않았고 이런 판례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판례 볼 때 법률을 찾아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국가의 행위가 헌마해서 헌법소원으로 위헌 인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법률이 위헌성이 다퉈지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법률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 위헌 결정 나고 헌법 불합치 결정 나고 이 법률이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사실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법률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경찰이라면 알아야 될 법률들이 있잖아요. 특별형법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개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률이 개정되면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판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래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법률이 개정이 됐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법률 그리고 그 판례는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교재에 이렇게 할 거예요.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 밑에 법률을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법률들은. 그러면 그 법률을 보시면 제가 판례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가 그 법률 조문 밑에 들어가요. 법제처에서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쌍방향으로 이 법률을 보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작 이 법률을 공부하는 분들은 안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게 판례 밑에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법률 조문까지 넣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 제 강의를 들으면 좀 각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사실은 처음이 어렵지 저처럼 이 공부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판례를 보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판례 한번 찾아보고 그 문제됐던 법률 조문을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 두 가지만 딱 한 번 해본 판례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공부 방법이다라는 걸 아시고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자꾸 틀리는 판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습관을 들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공부하면 시험이 어려울 수가 없죠. 저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 사실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야 이제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그때 저도 외웠죠. 판례 결론을 막 암기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참 이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이어가지고 그렇고요. 혹시 뭐 이제 저한테 이제 이따 마치고 상담 오실 분들은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대표로 뭐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그 과정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신 분 있으면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들께서 7층 연구실에 가서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부끄러워서 많이 질문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따가 7층 가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교수님들 만나봤잖아요. 교수님들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찰 시험에 빠르게 합격해야 되는데 왜 경찰에 합격을 하지 못할까? 여러분들 인강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다른 학원에 가도 합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합격을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못 하시죠. 그거를 해소하려고 이제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김주근 교수님이 이 폴리스 아카데미를 세우면서 우리 회의 때 한 거예요. 지금 요 옆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고 도찰한 그 장면을 여기 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 학원의 군종 속에서 멍하게 있다가 경찰을 포기하는 일을 없도록 하라.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희가 경단기에서 김주근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 60일 작전을 1200명이 수강했었고 최신 판례 막 할 때는 2100명까지 수강을 했었어요. 줄을 동작구청까지 이렇게 섰었단 말이에요. 그 일부러 막 줄 세우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보여주려고. 근데 그런 게 교수님은 싫으신 거죠.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나를 찾아온 학생들이 합격하는 게 좋지 그냥 멍하게 있다 경찰 포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 폴리스 아카데미를 교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기존의 학원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인간 공장이라는 형태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커리큘럼 기본 찍고 심화 찍고 뭐 핵심력 기출 찍고 60일 찍어서 인강에 팔면 인강 수강생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매출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강 공장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상관없이 또 수업을 해야 돼요. 인강에 올려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교수님은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별로 맞춤 강의를 진행하시겠다.
그래서 교수님별로 커리큘럼이 A, B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고사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관리 없는 관리형. 자, 관리형, 지금 다른 학원도 관리형, 비관리형 선택하라고 하는데 오늘도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관리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출결 확인하고 저녁에 출결 확인한대요. 그거 하나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이 학생이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에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한대요. 그게 진정한 관리형일까?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저희가 시간 되면 좀 교시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학교처럼, 그래서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런 교류도 없고 본인이 정작 어떤 게 문제점인지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결국엔 경찰을 포기하는 세월만 보내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학습 관리도 없어요. 그리고 체력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막 어떤 학원을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해서 만든 게 폴리스 아카데미예요. 자, 인간공장과 맞춤강의 어떻게 다르냐? 저희 커리큘럼인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6개월반을 등록하시면 9월 12일 개강 전에 9월 3일 날 진단고사를 시행할 건데, 그 진단고사는 여기 지금 기본반 학생들 기말고사를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기본반 A, B반 다 하는데 이 친구들도 시험 봤거든요. 헌법 같은 건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어요. 막 40점대도 많았고, 그리고 총점 165점, 130점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경찰학이 한 50점대, 경찰학이 좀 낮게 나오긴 했어요, 이번에. 다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튼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진단고사를 통해서 심화 A반과 B반으로 나올 건데, 아까 경찰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출문제를 보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A반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기말고사가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은 A반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A반에 갔지만 내가 B반에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 커리큘럼을 다 조정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수준의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반 A반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은 압축 노트, 그리고 경찰학은 단권화의 기출 문제를 이렇게 진행할 거고, 대신에 김종규는 형법 같은 경우에는 합반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유추 해석, 죄수론, 그리고 학설 총정리만 빠르게 9월 달에 진행하고, 10월 한 달 동안은 단권화를 통해서 전체를 한번 다 정리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A반에서는 수사 증거도 기본서로 이제 김중근 교수님이 하시는데, B반에서는 임재하 교수님이 기본서로 해주실 거예요. 자, 임재하 교수님보다 김중근 교수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김중근 교수님한테 수사 증거를 듣던 그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본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증거 파트에서 하나밖에 안 틀렸거든요. 실무에서 하시던 분 지문 막 길게 나오니까 자, 피고인 네모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읽어라. 그럼 읽힌다. 이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방법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6개월 지나고 나면 수사 증거는 이제 김중근 교수님은 강의를 안 하실 거예요. 임재하 교수님이 계속 하실 거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심화반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 12에서는 기출 변형에서는 뭐 헌법에서는 핵심 지문 총정리, 그리고 고난도 모의고사, 그리고 B반에서는 기출 문풀. 자, 여기서 기출을 풀었는데 진단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면 기출이 정확하게 안 된 거기 때문에 기출로 가서 한 번 더 보셔도 이게 커리큘럼이 뭐 꼬인다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기출을 더 꼼꼼하게 정리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0일 작전, 저희가 60일 작전은 김중근 교수님 거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쓸 수 있어요. 딴 데 이제 60일 작전은 그냥 최종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60일 작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 없는 관리형과 초밀착 관리형. 자, 지금 이게 지금 기본반 하고 있는 건데,
경단계에서 여기 60일로 넘어온 학생들한테는 이 관리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학생 출석부고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 몇 시에 등원을 했는지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6시 24분, 7시 1분, 뭐 8시 10분 이런 시간에 왔고 안 온 학생들은 다 저희가 전화를 일일이 다 합니다. 그래서 예비군, 뭐 배 아픔, 뭐 이사, 뭐 이런 사유를 다 적어놔요. 진짜로 초밀착 관리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 옆에 보시면 출결 체크하는 태블릿이 각 강의실마다 있거든요. 거기서 체크를 해주시는 건데 굉장히 귀찮은 것 같죠. 근데 저희가 이걸 안 누르면 연락하는 게 더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 게 덜 귀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관리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익숙해지니까 나는 무슨 관리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출결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니까 그냥 이 시스템이 익숙해져서 무슨 관리를 받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상점도 줘요. 그래서 상점도 게시하고 벌점도 게시하는데 상점을 많이 받아서 1등부터 5등까지는 매월 신세계 상품권 2만 원씩 계속 선물을 드리는 거죠.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이래서 그걸 보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벌점이랑 상점 표인데 벌점 좀 높은 걸 보면 이제 음주행위, 절도행위 이런 범죄를 하면 바로 퇴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30점짜리가 가장 높은 건데 출결을 조작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범과 교사범을 둘 다 처벌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킨 사람 걸리면 다 저희가 30점이 되면 징계위원회를 해서 퇴원을 결정하고 이 학원의 이제 수업 그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거예요. 자, 만나기 힘든 교수님. 수강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준 교수님 만나서 막 상담하려면 막 줄을 엄청 서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교수님 방이 이제 방에서 이제 상담하는 거를 한 건데 이렇게 김준 교수님이랑 자연스럽게 문제도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의 학원이에요. 그래서 7층에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교수님 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대기하라고 의자도 놨는데 마치 병원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 다 환자들이래요. 과목별로 병이 있어. 막힌병이 있듯이 공부를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각 교수님들한테 처방을 받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그냥 처방 받으면 그냥 교수님만 상담하고 나만 알고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다 꼼꼼하게 여기 김중근, 상담자 김중근. 이 학생은 공부 시작이 2018년 2차 시험 때부터임. 기본서 공부 단어를 짧게 하고 바로 기출문제 풀기를 추천함. 이렇게 해줬고 여기 이런 친구들은 생활관리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밑에 담임 선생님이 상담 필요. 이러면 저희가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학습적인 거를 계속 코치를 해주는 거고 뭐 다른 데도 담임이 있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밀착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관리를 해주지는 못할 거예요. 자, 학습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데일리 복습 테스트가 저희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그날 배운 수업에 중요한 거 2시간마다 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시간 수업한 건 10문제, 2시간 수업한 건 5문제 이렇게 나갈 건데 그날 6시 정도의 문자 학원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통해서 링크가 나가고 그날 배운 거를 만약에 수업이 4시에 끝나면 한 8시까지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켜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거고 조금 틀린 부분이 더 있으면 그 뒷부분을 또 공부 복습을 해주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인강 업로드를 진짜 최신 장비를 써서 굉장히 빨리 업로드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짜 빨리 될 때는 2시간만 해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당일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날 들었던 걸 바로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OX도 보면 지금 이게 8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수업이 10문제고 뒤에 문제가 5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거 2개 틀리고 뒤에 게 2개 틀린 이런
점수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계속 성적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본인 어플에서. 자,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복습 테스트 10문제를 보는데 실제 시험처럼 사지선다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러 유형에 대비할 수 있게 심화 과정은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해 주실 거고 이 복습 테스트가 진도별로 계속 출제가 되는데 잘 보시면 좋죠. 근데 못 보면 저희가 가이드 러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가이드 러너는 뭐냐면 패럴림픽에서 시각장애의 눈 역할을 해주는 숨은 조력자예요. 그래서 기초 개념에 눈 뜨지 못한 학생들을 합격으로 끌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봤는데 자 수업 듣고 OX도 풀고 복습하고 복습 테스트를 봤는데 해당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 그러면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8층에 대회의실에서 모여서 그룹 스터디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 이제 설명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점수가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저희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게 진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또 한번 본인의 점수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학원은 체력이 별도고 저희는 체력이 포함인데 다른 학원 뭐 제휴가 해가지고 가격표 가져왔거든요. 주 2회 9만 원이에요. 주 2회 9만 원인데 그럼 6개월 동안 하면은 54만 원이 더 추가로 비용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수강료가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투입되는 사람과 이런 시설을 보면 결코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픈을 이제 7월 달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의 메인 커리큘럼을 받은 첫 번째 학생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합격률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이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체력도 포함해서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게 해 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6개월 종합반인데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을 아까 다 만나보셨잖아요. 교수님한테 수업을 배우실 거고 헌법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효진 교수님이나 이은영 교수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특이점은 이은영 교수님은 B반 수업은 일단 없을 거예요. 그래서 A반과 B반이 수업이 아무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A반으로 일단 배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은영 교수님은 A반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개월 종합반 시간표인데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요. 저희는 수업이 오전에 이제 4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김종훈 교수님이 학생들을 점심 먹는데 너무 바쁘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하자고 해서 우리는 12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점심시간이 60분이 아니라 80분이에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업이 4시에 모두 끝납니다. 4시에 B반의 경찰학만 제외하고 4시에 끝나요. 4시에 끝나고 자습을 하는 시간에 본인들 체력도 저희가 배정을 해서 이 시간에 체력도 갔다 와서 자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체력 학원에도 다 출결표가 그 태블릿이 있기 때문에 체력도 빠지시면 벌점이고 거기서도 출첵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체력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자습은 저희가 밤 10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시까지 자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밤 12시까지 개별적으로 자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반과 B반 시간표가 조금 다르고 지금 가이드 러너 프로그램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가 낮을 거라고 예상하는 B반 학생들에 대해서 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A반 학생 중에서 또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반을 할 때 A반 학생들이 조금 더 많고 B반 학생을 좀 더 소수로 해서 점수를 계속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B반이 학생 수가 조금 더 적다 이렇게 배정을 할 거예요. 분반할 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학원 시설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1층부터 쭉 보실 건데 여기가 입구 쪽이거든요. 입구 쪽에 이렇게 라운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마스크를 벗고 공부해도 되기 때문에 답답할 때 라운지에서 조금 공부를 하시거나 좀 리프레시 하시고, 여기 뒤로 들어가면 흡연실이에요. 그래서 흡연실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2층 로비 라운지인데 여기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는 학생용 냉장고거든요. 그래서 점심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거 넣어놨다가 점심시간에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데워서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3층, 4층, 5층, 6층 동일하게 80명 정원의 강의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6층에 또 라운지가 또 있어요. 6층에도 학생용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여기 특별히 제빙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식사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7층 여기 이제 아까 병원처럼 교수님들 방이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7층에 가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특별히 이유진 교수님 방이 2층에 있어요. 데스크 옆에 2층에 이유진 교수님 방이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룹 스터디를 하는 그 방이에요. 여기서 모여서 학생들이 부족했던 개념을 명확히 알고 넘어가는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설명을 다 해드렸고 저희가 지금 20% 할인해서 288만 원이거든요. 다소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체력이 포함된 가격이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참석하고 등록하신 분들은 10월 달에 형법 단권화 수업 하거든요. 새로 책이 나올 건데 그 책을 다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진행되는 경찰학이랑 헌법 수업 교재 중에서 이론서는 다 무료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일단 이론서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일단 학원 설명은 다 드렸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오후에 4시 10분이랑 5시 20분 타임에 배정 둘 중에 하나에 배정이 될 건데 그때 가셔야 되고,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 뭐 가이드런을 할 땐 가이드런을 보통 5시 반에 하거든요. 그래서 5시 20분에 체력이 있는 분들은 4시 10분에 다녀오라고 저희가 또 특별히 안내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일단 정해진 시간에 하셔야 돼요. 네. 네.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맞고요. 그러니까 나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자습실에서 나갈 때 체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김준근 교수님 컬이요. 잠시만요. 자, 김준 교수님 컬이는 자, 9월, 10월 달에 형법은 9월 달 컬이에요. 9월 달에 유추해석, 죄수론, 학설 총정리를 할 거예요. 9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는 총론, 강론 전체 1회 독을 단권화로 빠르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수사 증거도 A반에서는 기본서로 1회 독을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출 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확정은 아닌데 OX로 진행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OX 그리고 62작성 기출은 그러니까 김중훈 교수님 거는 여기서 OX 아마도 여기는 아마 합반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것도 예,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증 있으신 분,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할인이요? 할인 금액은 계속 적용이 될 건데 저희가 뭐 이 금액을 더 올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이 정도로 진행할 건데 책을 아무튼 오늘까지 등록하셔야 그러니까 형법 책을 한 권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진짜로 이 학원을 설립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되게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네. 저게 기본서로 수업을 하실 거예요. A반 수업 때 기본서로 하실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A반인데 기본서로 하실 거예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그러면은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김현조 교수님이랑 이은영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7층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유진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은 2층,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층 라운지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딱 진행했는데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학원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